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쇼 시사 이슈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동 분쟁의 역사를 다뤄보았죠. 오늘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2023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지역적인 분쟁은 그 지역의 영토를 두 세력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다른 국가는 달리 두 민족이 한 지역에 혼재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1천만이 조금 안 되고 그 지역의 아랍 인구는 500만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알파에 해당하는 인구, 즉 이스라엘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인구는 양적으로 훨씬 그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이 전쟁은 어느 한 국가가 괴멸되기 전에는 끝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처절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변호사님께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전쟁이 중동 내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외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주간 수많은 외국 정상 및 외교관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특히 이스라엘은 북부 국경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레바논을 거점으로 한 강력한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심심치 않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죠. 앞서 이란은 가자지구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정교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추가 무기를 공급하고 지중해 동부 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식으로 헤즈볼라와 이란에게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그러면 확전의 잠재적인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란과 헤즈볼라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는 의도로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모든 물자의 공급을 차단하며 가자지구로 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자지구 사람들은 물, 연료, 전기 없이 살고 있는 건가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가자지구는 길이 40km, 폭 10km의 직사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여기에 모여 살고 있는 아랍인은 230여만 명이고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촉구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50만 명 정도가 가자지구를 떠났고요. 그리고 전기와 물, 연료 등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통신마저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유일한 전력과 식수는 분쟁 이전부터 있었던 것뿐이고 자체 발전이나 식수 공급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타링크로 초국가적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2월 통신망이 파기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지원해 인터넷을 다시 개통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전투에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신망 지원을 이번에는 가자 지구에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통신망 지원, 즉 위성 인터넷 제공이 성사될 경우 이스라엘의 하마스 괴멸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 위성 인터넷을 하마스가 테러리스트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인 인질들은 200명을 넘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력을 동원해서 이들 모두를 구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인질 구출 작전만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온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질 일부 혹은 전부는 지하 터널 및 벙커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계속 여러 비밀 장소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하마스는 인질들이 구출되기 직전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아마도 자신들이 먼저 인질들을 죽이고 정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구출 작전에도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인질들이 모두 구출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 국제사회의 여론은 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휴전이 되든지 종전이 되든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더 희생되어야 할까요? 현재까지 정확히 추산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 숫자가 1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이전 분쟁이나 전쟁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단지 하마스의 군사력을 억제하거나 벌하고자 나선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마스의 군사력 억제를 잔디깎기로 비유하곤 했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하마스라는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릴 작정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인적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눈먼 분노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동맹국들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려 들 것입니다. 전쟁의 희생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서방 정부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을 수 없는 특정 레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했을 때 북대서양 조약국의 나토 내에서는 일치된 서방의 입장이 존재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일치되는 입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서 민간인들을 공격하며 보여준 야만성과 잔혹함으로 인해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달려가 완전한 지지를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이곳저곳이 쑥대밭이 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죠.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국가에서도 네탄야후 총리 정부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주 이스라엘을 잠시 방문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그랬던 대로 분노에 눈물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모든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죠. 현재 UN 기구들도 이스라엘이 주민들로 붐비는 지역을 폭격하고 100만 명 이상을 난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아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전쟁이 멈추고 한 사람이라도 희생자가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저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전쟁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해 주지 않는다. 다만 누가 살아남는지를 결정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시기는 20세기였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저 명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인류가 사라지는 시간을 결정할 뿐이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다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인사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